여러분, 오늘은 꿈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마땅히 없는데요? 라는 대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꿈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오늘 이야기할 꿈은 보통 이런 의미로 자주 쓰이죠. 장래 희망이나 비전, 목표, 이루고 싶은 것, 이런 단어입니다. 요즘 MZ세대한테 꿈에 대한 고민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요, 2030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1831명한테 언제 진로를 결정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48.6%가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20대 취준생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딱히 꿈꾸는 직업은 없고 누가 물어보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난감해져서 그냥 안정적이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만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걸 보고 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3 때 희망 진로를 적는 란에다가 공무원이라고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하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쓸 게 없어서요. 뭘 적을지 안 떠오르지만 빈칸으로 내기는 뭐하니까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공무원이라고 쓴 이후로 한 7, 8년 지났는데요. 사실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직업을 가졌지만 여전히 고민합니다. 내 꿈이 뭐지? 이렇게요. 네,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꿈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꿈이라는 게요, 없어서 고민인 경우도 있지만 또 있어도 고민인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바람이나 목표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도전해도 될까?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죠. 지식인의 한 청소년이 고민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이쁘지도 않고 재능도 없는데 아이돌이 하고 싶어요 입니다. 자신은 재능이 없지만 도전해보고 싶다. 근데 죽도록 노력해도 하기 어려운 게 아이돌이라는데 도전해봐도 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참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고민이죠.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있어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많은 인생 선배들이 답변을 달아줍니다. 꼰대처럼 라떼파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안 해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요, 저도 사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해보세요. 네, 꼰대 같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노력이 당신을 아이돌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이기만 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해보는 것이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그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싶으실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7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4품 4단까지 땄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상도 받아봤고요. 꽤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그만뒀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이사하면서 태권도 도장을 옮기니까 하기 싫어졌던 것도 있고요. 부모님께서 공부하라고 그만두라고 하셨던 것도 이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 끝내놓고 나니까 이제 다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만둔 것 같은데요, 그 후로 고3까지 아무것도 장래희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를 앞두니까 희망하는 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뭘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친누나가 너 PD 해보는 거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한다고 원서를 썼습니다. 성적 맞춰 간다는 말 있잖아요. 제 생활기록부랑 성적이 미묘하게도 잘 맞았거든요. 그때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케이, 난 PD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꿔봤습니다. 근데요, 막상 가서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글 쓰는 건 재밌는데 그 외에는 하나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촬영, 편집, 방송 구성 이런 거 배우는데 전혀 흥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신방과 나중에 기자하게, PD하게, 뭐 방송국 취직하게 그러면 네, 뭐 고민 중이에요 이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요. 그렇게 또 장래희망 없이 살다가요, 흥미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춤이었습니다. 좋아하니까 한번 댄서를 해볼까 하면서 아는 선배랑 같이 학원에 갔는데요, 처음 간 자리에서 와, 이런 게 재능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쓱 한번 보고 나니까 다들 너도 나도 다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속으로 저는 한 번 보고 저걸 어떻게 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간 선배랑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와,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나오자마자 다짐했습니다. 오케이, 댄서는 포기한다.
네, 그렇게 장래의 희망을 하나 더 잃어버렸죠. 네, 여기까지가 24살입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명확한 장래의 희망 없이 살아온 저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요. 참 웃긴 게 또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쩌다가 싶으시죠? 네,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건 참 우연한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간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후배를 한 명 만나게 됐는데, 보자마자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에 비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이 꽤나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공직이라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공직을 꿈꿔온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24살까지 이런저런 꿈도 꿔보고 또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꿈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찾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면서 찾아지는 것이구나 라는 점입니다. 남들은 제가 신문방송학과에 가거나 춤을 추러 학원에 가거나 태권도를 했던 그 시기를 보면서 참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과정들이 꿈을 찾아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누나의 추천으로 신방과에 가지 않았다면 아마 나 기자 해보고 싶은데 라면서 미련이 남았을지도 모르고요. 만약 학원에 가지 않았다면 나 춤춰보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 행사에 가지 않았다면 저에게 공직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겠죠. 심지어는요, 만약 제가 태권도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걸 보면 그때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지금 저의 꿈을 찾아 나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꿈은 무언가를 하다 보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꿈이 없다면 무언가를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경험을 통해서 꿈을 찾고 꿈을 더 명확하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선명 한학자 선생님, 참 부모님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꿈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세계평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태어나셨냐 하면 경험하며 찾아 나오셨다라는 대답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20년도에 태어나셨는데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또 6.25가 터지죠. 그러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의 무서움을 직접 몸소 겪으신 분입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환란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기에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참 아버님께서 처음 경험한 평화는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혔을 때 느낀 평안함이 그것이었죠. 어린 시절에 숲에서 막 뛰어놀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리면 아버지께서 이름을 부르면서 찾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용명아 용명아 하시면서 말이죠. 어린 시절 참 아버님의 이름은 용명이었거든요. 그렇게 찾으러 오시면 일부러 잠이 덜 깬 척을 하면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등 뒤에 업혀가지고 느낀 아무 걱정도 없이 마음이 놓이는 기분, 그것이 참 아버님께서 처음 느낀 평화로운 마음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험들이 평화를 꿈꾸게 하셨나 봅니다. 크고 작은 사소한 경험들이요.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평화를 더욱 염원하게 만드는 다양한 경험들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요. 200여 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갈등과 분쟁이 넘쳐나는 곳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련에 들어가기도 하셨고요. 종교 갈등으로 총칼이 휘몰아치는 중동 지역에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전히 휴전, 전쟁 중인 북한에 가셔서 목숨을 건 대화를 나누고 오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선명 선생님께서 평생을 경험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확고해지신 것 같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우주의 진리이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평화를 꿈꾸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참 아버님, 참 부모님의 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등에 업힌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평화라는 문선명 선생님의 꿈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어머님의 꿈 또한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화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가 그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 어머님 또한 성장하면서 경험하시면서 이 꿈이 명확해지셨다고 생각합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평생을 기억하고 계신 사진이 한 장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한 여인이 여자아이를 업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요, 참 어머님의 어머니, 등에 업히 나 있는 한학자 총재님이시죠. 참 어머님께서 태어나신 시기 또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이신 조원모 할머니와 친어머니이신 홍순애 여사님은 만세운동에 참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경험들이 오늘날까지 남북 통일을 염원하게 만드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1960년대부터 한국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국에 많은 제자들을 보내신 참 부모님인데요. 40일 동안 한 지역에 가서 골목 청소도 하고 호롱불 켜놓고 한글을 알려주기도 하고 계몽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맨손으로 흙벽돌을 쌓아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전국적인 규모의 농업학원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게끔 하셨다고 합니다. 이 전국에 퍼져 있는 제자들을 가끔 만나러 가시면요,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시고 가지고 간 먹을 것이며 옷이며 생활용품 그런 것들을 다 나눠주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챙기는 어머니의 사랑과 보람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희망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겠다,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더욱 다짐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런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민족 3천만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오면 이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험과 다짐이 오늘날 세계적인 한반도의 평화 포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 살아오면서 겪으신 수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참 어머님의 꿈과 소망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꿈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오기보다도 경험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처럼 내 길은 여기는 아닌가 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을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혹시 몇 년 전 저처럼 꿈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혹은 있어도 걱정이 많거나 망설여져서 고민이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두 가지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 해보면서 꿈을 찾아보자. 근데 그럼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뭐부터 하면 되죠? 좀 황당한 대답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마음이 끌리는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자극받은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미국 대학교에서의 졸업 연설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의 중요성을 믿으세요 라고 합니다. 무언가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만으로 충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의 가능성이나 사회적인 시선들보다도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젊은 시절에 가장 얻어야 하는 것은 성과도 결과도 돈도 아닌 경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완성시켜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 말이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 학과도, 직업으로는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춤도, 심지어는 그만둔 태권도까지도 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어서 고민이신가요? 혹은 있어도 고민이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험하는 과정에서 꿈을 찾을 수 있을지도, 꿈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도, 혹은 고민이 해결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10년간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성하는 리스트 하나하나가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꼭 꿈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경험이라는 자산으로 남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